마지막으로요. 대장정이에요. 기준시, 척추변, 기판력, 기속력, 소속물. 이게 마지막에 끼워넣는 키스톤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마지막이 소속물입니다. 소속물은 심판의 객체이자 판결의 대상이에요. 심판의 대상이자 판결의 객체예요. 이걸 어떤 식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 어렴풋이 압니다. 소속물이라는 것은 재판을 받게 되는, 심리를 받게 되는 그 주제이구나 라는 느낌은 다 있는데, 명확하게 어디까지가 소속물의 개념 표시에 포함되고 무엇은 포함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복잡한 논쟁이 아주 길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속물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했었던 것이 100년이 더 됐는데, 소속물의 개념 논쟁도 100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나라 어느 법규에서도 소속물의 개념을 정의하는 데 성공한 법규에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속물의 개념 논쟁이 계속되었다는 얘기는 이 소속물이라는 개념이 소송 법학의 역사와 함께 따라 흐르면서 받아왔었던 거대한 기대의 방증일 겁니다. 이거 하나만 정확하게 규정해 놓으면 모든 일들이 다 한 큐에 끝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말이죠. 뭔가 정말 강력한 무기인 것 같으니까 이거 하나 잡으면 다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계속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왔었던 거예요. 소속물은 일단은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 것이 거칠지만 정의 가깝습니다. 원고의 청구 취지는 소장에 쓰는 관악구청장의 갑에 대한 1월 1일자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 이게 청구 취지라고 했어요. 원고의 청구 취지에 의해서 특정되는 소송상의 청구를 의미한다. 소송물을 어떻게 파악하는지는 다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소송물이 같아야 소를 병합할 수 있잖아요. 민사소송법에서는. 물론 행정소송법상의 병합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소의 변경도 역시 소송물이 같아야 가능한 게 원칙이에요. 기판력의 범위는 소송물의 범위랑 일치합니다. 다 달라져요. 그래서 소송물 논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면 나중에 조립이 안 된 상태가 된다고요. 왜 조립식 완구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뭐 로봇이든 공룡이든 한 군데만 잡아서 옮기면 전체가 다 딸려갈 텐데, 이 소속물은 모든 부품들을 결속시켜주는 그 조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들어서 옮기려고 그러면 팔만 떨어져 나가고 공룡 뿔만 떨어져 나가고 한꺼번에 이 개념들을 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다고요. 취소 소송의 소속물, 국내에서 존재하는 개념들만 소개했습니다. 1설에서 3설이 있는데요. 이거는 존재하는 소속물의 개념에 관한 학설들 중에 4분의 1, 5분의 1로 축소한 거예요. 그리고 뭐 한 20개 되는 학설들 중에 3가지만 남겼다고 해서 이 3가지는 그대로 소개를 했느냐? 아닙니다. 1설, 2설, 3설 각각이 주장하는 내용들은요, 논문으로 수십 페이지에 해당되는 아주 긴 내용이에요. 이거를 정말 거칠게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아마 소송법학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내용을 보면은 아무것도 안 쓴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되게 한심하게 생각하실 텐데, 수험상 시간 제한이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연구할 수는 없으니까 이 정도 하시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배점에 올린다든가 하는 식으로 반영을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내가 쓰는 답안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1설, 2설, 3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법 사유가 소속물이다. 위법 사유가 소속물이다. 처분이 위법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주체, 절차, 형식, 내용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내용 중에서도 비례성 원칙 위반이라는 위법 사유일 수도 있고요. 평등 원칙 위반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위법 사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위법 사유 하나하나가 다 소속물이라는 겁니다. 기판력을 예로 들어봅시다. 만약에 1설에 따른다면 말이죠.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하잖아요. 당사자가 생각해보니까 나중에 생각하고 보니까 위법 사유가 다른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다시 그 사유를 들어서 제소해서 승소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판례 통설은
제2설이에요. 처분의 위법성 일반을 소송물로 보는 견해이다. 소송을 한번 제기를 하잖아요.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이게 패소, 원고 패소, 적법해라는 평가를 받게 되면 다시는 기준시 이전의 사유로는 다시는 적법하다는 주장을 하지 못합니다. 위법성 일반, 그냥 적법한 걸로 확정돼 버리는 거예요. 기판령은 뭐라고 했습니까? 불가반, 불가정의 구성력을 말씀드렸죠. 확정 판결의 내용이 일정한 범위의 후소 법원과 당사자한테 미치는 불가반, 불가정의 구성력이다. 원고한테 미친다고요, 당사자한테. 원고가 그 내용, 적법하다, 처분이 적법하다는 사실이요. 뭐 때문에, 평등원칙 위반 때문에 위반되지 않았으므로 적법하다가 아니라 그냥 적법하다는데 기판력이 미친다는 것이 2설입니다. 제3설은요. 권리 침해가 소송물 요소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제 독일의 통설이고요. 우리나라 민사소송법학의 당연한 원칙입니다. 우리 행정소송법이 특이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에서 존재하는 99%의 우리나라 법원에서 다루고 있는 99%의 소송은 권리 침해가 소송물 요건이에요. 근데 행정심판은 그렇지 않죠. 행정소송은 그렇지 않죠. 판례는 취소 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인 행정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만 미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그 취소원이 되는 위법성 일반이다 라는 말은 일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개개의 소송 사유 하나하나가 아니라 그냥 적법하다라는 데 기판력이 미친다고요. 그래서 이설과 같은 입장으로 평가된다고 말씀드렸고요. 현재 실무구조상 이설이 타당합니다. 여타 학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타당하지 않은데, 1설은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를 해도 계속 제소할 수 있잖아요. 소송 경제를 해칩니다. 그리고 행정청이 적법한 새로운 적법 사유를 제시하면서 동일한 행정행위를 반복을 한다. 원고가 새로운 취소소송을 계속 제기해야 돼요. 3설은 독일 행정소송에 어울린다 라고 비판하시면 되겠습니다. 독일 행정법원법,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었잖아요. 권리침해 사실을 확인을 해야 취소소송에서 승소한다라는 명문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송물에 권리침해 요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죠. 본안에서 승소한다는 얘기는 소송물로 주장한 권리가 실제로 원고한테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송물의 권리침해 요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독일이에요. 크게 봐서 소송물은 소송물에 관해서 주장한 학설들은 4가지 요소가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이걸 가지고 싸웁니다. 권리침해, 처분의 위법성, 소송상의 청구, 취소 신청, 권위 청취. 이 4가지 요소가 어떤 학설은 1, 2, 3, 4번이라고 한다면은 하나씩 뭐 빠진다, 들어간다 하는 거죠. 1, 3, 4가 소송물의 요소다. 1, 2, 4가 요소다. 2, 3, 4가 요소다. 이런 식의 학설 대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권리침해요. 독일은 권리침해를 빨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우리 행정소송법상의 소송물을 정의한다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처분이 위법함으로 취소를 해달라고 하는, 다시요. 처분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으므로, 그러므로 위법하다는 성질이 발생을 했으므로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법원에 대한 원고의 신청, 이게 소송물이 되는 겁니다. 그게 독일식 체계고요. 우리 민사소송의 체계예요. 하지만 우리 행정소송법에는 그냥 위법하면 취소한다고 돼 있잖아요. 권리침해에 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행정소송 실무가 전혀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아요. 나는 예컨대 비례성 원칙에 위반한 처분이다 라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위법사유로 비례성 원칙을 주장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실제로 법원이 심판을 해봤더니 비례성은 지켰는데 평등원칙 위반이 발견이 되었다. 그러면 취소합니다. 위법하니까. 위법성 일반을 다 고려를 해요. 당사자가 어떤 위법사유를 주장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위법한 거 하나만 걸리면 그냥 취소합니다. 독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 행정소송법상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고 실무 구조도 그렇게 짜여 있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여기에 검토로 적을 내용 정도는 더 내용을 파악하시는데, 그래서 기억을 더 잘 떠올릴 수 있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개개의 위법 사유가 소송물이라는 견해는요, 소송 경제를 해친다고요. 계속 제소할 수 있고 계속 처분할 수 있잖아요. 삼설은 그거는 민사소송 얘기지, 독일 행정소송 얘기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 행정법원법에 권리침해 사실이 확인돼야 승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걸 써주게 되면 정말 잘 알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겠죠. 다른 건 있더라도 이 정도는 잊지 말고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소송물에 관한 공부가 끝났습니다.